국내 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거 뭐 온라인 계약을 하긴 했는데, 에? 초등이나 중등이나 이거 또 난리네요, 난리. 아이고 짜겠노 뭐. 뭐 그러니까요. 지금 제대로 굴러가는 게 한 개도 없다 이거 뭐. 그거 뭐 감내해야지 우리가. 네, 뭐 어쨌든 그동안 진짜 한 5주, 6주 달렸지 않습니까, 저희? 진짜 진짜 겁나 달렸는데요. 그래도 오래간만에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하고 그러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조은쌤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지난해까지 휴직을 하고 올해는 인천에서 지금 현재는 원격 수업으로 애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조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나쁜쌤이요?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애들을 열심히 기술을 가르치려고 올해 정말 마음을 먹었다가 코로나 사태로 원격으로 그냥 이론만 가르치고 있는 실습은 언제 할지 기약이 없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예. 나쁜 셈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이 뭐 컨셉이 나쁜 셈이 느낌이 아닌데 이거는 아니 뭐 원래 좋은 나쁜 셈이잖아. 좋은 아, 나쁜 셈. 뭐 이렇게 오중간한 선한 포지션, 나쁜 셈. 이런 오중간한 포지션 어디 있습니까? 저희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하라는 수업은 하지 않고 지금도 허구한 날 이렇게 녹음질하면서 예, 하라는 건 하지 않고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이상한 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맞습니다. 아니, 그러나 저러나 온라인 계약을 하긴 했는데 이거 예. 초등이나 중등이나 난리입니다, 난리. 진짜 나는 4월 24일 날 네. 모의고사 친다는 얘기 우리 한번 모의고사. 했었잖아요. 그쵸, 이 그쵸. 모의고사의 어떤 네.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3월 모의고사가 고3 학생들에 있어서는 뭐 정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수시를 할 것인지 어떤 바로미터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험이라고 과거에도 한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한번 그렇죠. 얘기했던 걸로 그렇죠. 기억되는데 예. 결국 거의 취소하다시피 하다가 원격 시험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예. 아이고. 원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학교 가서 시험지 네. 받아와서 집에서 시험 치는 요런 그렇죠. 예. 야, 이거 참 누가 생각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 네. 이거 참 좀 어이가 좀 없는 것 같아. 좀 아니 나쁜 쌤 탁상에서 열심히 굴린 네네. 것 같아. 아니 저희는 사실 초등이어서 이 산모의 음. 중요성을 사실 잘 모르는데 이렇게 집에서 시험 쳐가지고 전국 그 100분위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차지한다 이런 거를 좀 알지 못하게 되면 이후에 좀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제일 문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이제 곱빼기가 되겠지. 사실은 이 시험을 딱 치고는 내가 이제 수능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아니야, 난 그냥 수능보다는 수시로 가는 게 좋겠구나. 딱 이렇게 판단이 있었는데 예. 그러면 내가 이제 포커싱을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때부터 이제 정시면 언제 난 그러면 열심히 수능 공부해야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신을 뭐 포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음. 그렇죠. 그래도 어떤 무게 중심을 확실하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래 돼 버리면 애들이 이제 혼란이 이제 가중되겠지. 수시도 진짜 빡시게 준비해야 되고 정시도 빡시게 준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시의 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럼 교사 입장에서도 진학 지도가 그렇군요. 굉장히 곤란해지겠네요. 그렇겠죠. 어떤 잣대가 없잖아. 잣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진짜 뭐 이거를 애들이 뭐 집에서 열심히 진짜 시간 맞춰갖고 뭐 EVSS인가 그 시간도 정해준다더라고. 그 시간에 네. 따라서 풀게 해준다더라고. 네. 그런데 애들이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을 다 잘 매겨가지고 그 학교에서라도 100분위를 만들어낸다면 조금 의미 있는 수치가 되겠지만 실제로 그게 가능할지 그거는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조은쌤 또 초등은 또 돌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지난주 16일부터 초등이 계약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온라인 계약을 네. 하면서 그 주에 갑자기 초등 돌봄을 받았어요.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할 수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을 대거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컴퓨터 조작이 미숙한 부모님 같은 경우는 많이 보냈어요, 되게. 그래서 컴퓨터실에 거의 포화 상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와.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앉아서 컴퓨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도 어떻게 하고, 1, 2학년은 뭐 교실에 앉아가지고 그 TV 모니터 큰 거 화면 하나로 EBS 강의를 듣긴 하는데 1, 2학년도 좀 많이 와가지고 이게 약간 거리두기하고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그렇군요. 그렇다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이제 연가 다 쓰고 더 이상 어쩔 수 재택근무 없지. 안 되니까 보내야 방법이 되잖아요. 없으니까. 맞벌이는. 그러니까 보내야 그러니까요. 되고 학교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약간 난감합니다, 사실. 그럼 그 애들 밥 먹이고 관리하고 그러기다가 원격 수업까지 선생님이 하락하면 그쵸. 1인 면역을 해야 되나 이거? 이게 참. 학교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예, 예, 학교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걸 관리하지 않고 돌봄 예산이나 이런 걸로 강사를 써서 원격 수업 들어오는 돌봄 오는 학생들만 따로 그 강사분이 원격 수업 지도를 해주시고 점심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고, 오 좋네 그러면. 어떤 학교는 그런 거 없이 점심도 안 주고 그냥 교사가 가서 뭐 원격 수업 봐주고 컴퓨터 봐주고 이렇게 하고, 심지어 점심 안 줘서 뭐 청원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학교도 있고, 교사들이 굉장히 야. 힘들게 하는 학교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학교마다. 아니 근데 그게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그거는 교장이 그런 게 어디 그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죠 뭐. 예, 규정이 있긴 합니다. 교육청에서 규정을 내려 보내주긴 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원격 수업을 하고 계시고 바로 옆 컴퓨터실이나 돌봄 교실에서는 그 반 그 애가 앉아가지고 그 원격 수업을 학교인데 듣고 있어요. 진짜로? 아, 그런 경우가 그렇다니까요. 있죠. 예, 그런 경우가 있죠. 난감합니다. 어. 근데 마침 그날 그 선생님이 돌봄 담당 선생님이면 우리 반 애가 돌봄 교실에 있는데 가가지고 야 선생님의 원격 수업은 자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센스가 생기는 거죠. 아 참 이거 근데 대안이 없어요. 아니 이건 대안이. 문제인데 이거. 대안이 근데 없어요. 진짜 뭐 문제네. 특별히 대안이 없습니다. 네 진짜 아니 뭐 아까 전에 내가 그 모의고사도 말했지만 그것도 대안 없거든. 대안 그쵸, 없어요. 대안 맞아요. 대안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거. 아 참 그런 상황인데요 진짜. 아니 방법은 하나네. 방법은 하나. 코로나 끝나는 것밖에 없네. 그거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교육부에서 공식 문서로 해가지고 낸 내용에 보니까 5월 초에 네. 등교 계약을 할지 말지를 발표한다라는 얘기가 나를 언뜻 본 것 같거든. 그렇다면 만약에 그때 진짜 등교 계약을 하겠다라고 말하더라도 빠르면 5월 중순 아닐까? 계약이 가능한 게. 알 수 만약에 없습니다. 그때 등교 계약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점쟁이 점치는 저희 거야. 방송- 아이. 저희 방송이 영향력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그 유시민 그 작가가 180석 발언하고 나서 정치 비평 그만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거 장담하다가 우리가 그만둘 수 있으니까 파급력이 그렇죠. 크니까. 저희 우리도 말 한마디 와줘야죠. 잘못했다가는 교육 네. 비평 그만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진짜 빨리 애들 좀 왔으면 좋겠어. 그럼요. 미치겠어 진짜. 아, 그럼요. 네. 어머님들도 학교 빨리 보냈으면 하죠. 지금 다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치.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정말 뭐 애쓰시는 거는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나 그렇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그렇죠. 같이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겨내요 코로나19. 야 이제 한벌 갔다 네, 그 노래. 요즘에는 별로 안 뜨는 것 같던데.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또 이거 앨범 낼 겁니다 제가. 자 좋습니다. 이 와중에도 또 열심히 저희 방송 들으시고 또 반응해주시고 댓글 예. 달아주신 분들 계시죠? 예. 오, 요번에 지혜링이라 닉네임 가지신 분이 거의 성찰일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성찰 얘기 안 하니까 누가 또 해주시네. 그러게요. 구독자님들 꼭 들어와서 이게 정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댓글을 제가 끝까지 못 읽어드릴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핵심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이번 온라인 계약이란 초유의 사태 때문에 쌤쌤쌤을 구독하기 시작했답니다. 어이구야. 네, 이분이 온라인 수업 준비하면서 새벽 5시까지 준비하시고 그리고 정말? 애들이 과제를 내면 과제에다가 또 방송 녹음하면서 그 과제 낸 애들 칭찬도 해주고 선물도 계약하면 선물도 주겠다 하고 세상에. 음. 저희 방송 있잖아요. 교사 실제감 이걸 할 그쵸, 수 있도록 그쵸.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 완전 같다는 실제감 생각이 느껴지게 들고 하셨네. 그렇죠. 아, 되게 세상에. 대단하십니다. 새벽 5시까지 어떻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 저희가 지난 방송 교사 실제감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오늘 방송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원론적인 이야기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었겠지만 10년을 적용해 오셨던 생동감 있는 신뢰가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실예가 바람을 실예가. 바람을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아, 또 신혜정 교수님도 좀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교수님은 모든 게 갖춰진 대학 상황에서 플랫폼도 다 있고 한 상황에서 엔지니어도 있고 한 상황에서 했던 건데 이제 섣불리 또 그 예를 또 들기가 좀 그러셨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해봅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콘티짜 우리 이상한 쌤이 잘못했어. 그렇네, 그게 좀 그렇네. 신뢰도 좀 넣고 해줘야지. 그렇네. 나 그게 나 사실 아쉬웠어 나도. 네, 시끄럽습니다. 자, 그 다음 댓글 소개해 주시죠. 그런데 지난 그 교사 실제감과 관련해 가지고요. 네네. 페이스북에도 지금 댓글이 몇 개가 좀 달렸더라고요. 그쵸. 보니까 자, 정경은 님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온라인 수업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네. 좋은 컨텐츠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여기 또 댓글이 또 하나 달렸어요. 유튜브에 151회가 없어요. 그랬더니 쌤쌤쌤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유튜브에는 5회 업로드해요. 네. 그리고는 그렇죠. 또 송보아 쌤이 감사합니다. 실제감이 느껴지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아, 댓글 야, 실제감. 이거 대화가 댓글 됩니다, 실제감. 요즘에. 좋네요. 네, 댓글 실제가. 참고로 그 댓글은 제가 네. 달았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달았습니다. 그 다음 또 팟빵에 보니까 지난번에도 댓글 달아주신 분인데 JOE쌤 신일등 교수님의 온라인 수업 조언이 내 수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업보다는 관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수업 준비합니다. 곧 웃으며 만날 날을 기약하며.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바로 위에 허세쌤 달아주셨네요. 지금 네. 시기에 딱 필요한 방송이네요. 역시 쌤쌤쌤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기적절하고 좋은 방송인데 왜 구독을 안 누를까요? 왜? 구독을 근데 조금 눌러야죠. 늘긴 늘었어. 아니 늘었는데 저희가 청취가 4,000, 5,000을 찍는데 왜 구독은 항상 이 숫자냐고요. 구독을 눌러주셔야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굉장히 오래간만 정말 오래간만에 저희가 짤 소개. 그동안 너무 폭풍우처럼 지나갔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어요 저희가. 네, 우리 선생님을 기다리시는 기다릴지 말지 모르겠지만 짤 소개.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책짤, 그 다음에 어플짤, 영화짤, 짤 소개하고 또 우리 성찰일기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 조은 쌤 책 준비하셨나요? 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요즘 제가 빠져 있는 게 그림책입니다. 그림책. 아하. 네, 그래서 야, 수준이 조금 반 애들하고 아닙니다. 같아지겠네. 그림책이 성인도 읽어도 이거 나쁜 쌤 그림책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림책 되게- 정말 어른들을 울리는 그래? 게 그림책입니다. 네. 요즘 쏘리. 그림책 예. 읽다가 운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럼요. 감동적인데 특별히 오늘 소개할 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특히 초등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백희나 작가님이 쓴 알사탕입니다. 혹시- 난 처음 들어보는 처음 거야. 들어보시죠. 알사탕. 그래서 예, 아주 유명한 이분이 책이죠. 뭘로 떴냐면 구름빵으로 떴습니다. 구름빵. 구름빵은 네, 알지. 구름빵은 아시죠? 예. 구름빵 하면 대부분 네. 아시는데 구름빵, 예. 장수탕 선녀님, 뭐 나는 그렇죠. 개다 뭐 이런 책들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네. 올해 예. 특별히 이 사람이 그 3월 달에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인 린드그랜드상이라는 것을 받으셨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세계적인 상입니다. 이게 이분이 받으셔가지고 예, 아동문학계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알사탕은 굉장히 짧아서 내용을 다 설명하면 못 읽거든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하면 친구가 없는 한 아이가 문방구에 가서 알사탕을 사서 그 알사탕을 먹으면서 벌어지는 아주 슬프고도 재밌는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책 네. 안 읽어본 분도 계실까요? 알사탕을? 나 처음 들어. 아니, 안 읽어봤단 말이에요? 알사탕을? 세상에. 아니 안 읽어볼 수도 있지. 아 그러니까 안 읽어본 사람을 읽으라고 지금 소개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 아니, 읽었으면 이거 소개할 아니, 이유가 나는 없지. 솔직히 그 좋은 쌤이 알사탕 어. 소개한다고 했을 때 아니, 무조건 세상 사람 다 아는 책을 왜 소개하지? 나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있구나. 신기하다. 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이렇게 아이를 안 키우신 분이나 혹 이러신 분들은 잘 이 그림책 많이 접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진짜요? 근데 제 생각에는 수업하기 전에 중고등학생도 그림책 한번 읽고 시작하면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백희나 씨의 알사탕 적극 추천드립니다. 야, 네. 그런다고 내가 읽을 줄 아나. 아이가 그런다고 내가 읽을 줄 아나. 솔직히 아, 알사탕은요, 진짜. 그냥 알사탕 검색만 해도 각 페이지가 다 나올 거예요, 아마 이미지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유명해요. 아직- 예. 네. 우리 나쁜 쌤 어플도 준비하셨다면서요? 아, 어플이 아니고 프로그램 준비하셨다면서요, 이번에? 요즘에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영상을 많이 찍는데 그렇죠. 이 영상과 관련된 편집 툴, 예. 어떻게 보면 편집 툴이라기보다는 자막 툴, 자막 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는 다 전문가급이 되어서 웬만한 툴들은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도 네. 제가 써보니까 이거는 조금만 손을 대도 그 예능에 나오는 그 자막 효과들을 만들 수 있는 앱이 아닌가. 이 정도 얘기하면 또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웹믹스라고. 예. 웹믹스? 사실은 이 앱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했다가 너무 아는 건 아닐까, 알사탕처럼 또 너무 아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알사탕을 모르는 저처럼 예. 밴믹스를 모르시는 분이 있겠다 싶어서 좀 있습니다. 소개를 있죠, 시켜드리는데요. 당연히 있죠. 예. 네. 예.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밴믹스 홈페이지 벤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고 나서는 이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만 기입하시면 회원가입이 돼요. 그러고는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뭐 기초적인 편집은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영상을 자르거나 분할하거나 뭐 화면 조절, 뭐 확대, 축소, 회전 뭐 이런 거 다 되고요. 그리고 소리도 이제 음악을 넣거나 아니면 무음 처리하든지 이런 것도 다 됩니다. 그리고 뭐 트랜지션, 뭐 오버랩 같은 트랜지션도 기본적으로 다 되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막이에요. 자막. 여러분들 예능에서 보면 진짜 톡톡 튀는 그런 자막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해 줄 수 아, 있어요. 밴믹스가. 그런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돈질을 해야 됩니다. 돈질. 그러니까 자막질을 해야 됩니다. 에이, 뭡니까? 뭘 어떻게 돈질해야 됩니까? 맨 처음에 이거를 했을 때 이거 내가 돈 써가면서 이걸 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 아는 그 선생님이 이걸 쓰시더라고. 네네. 근데 그분의 자막을 보고는 야 이거 약간 돈 많은 정도는 투자하면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효과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자막을 탁탁탁 몇 개 넣었는데 너무 있어 보이는 거야. 꼭 진짜 옛날에 뭐 그 1박 2일에 그런 어떤 네네. 그런 배경에 이제 자막이 하나 탁탁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네. 또는 이제 무한도전에서 자막이 탁탁 떨어지는 이런 효과들을 금방금방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그분한테 그래 물어봤으니까 얼마 정도 투자했는가 많은 투자했다더라고. 만 원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월 가치가 만 있죠. 원입니까? 아니면은 평생 만 원입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30일 기준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평생으로 해도 되는데 돈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뭐 이거 한번 사용해 보자면 30일 기준으로 하면요. 자막 한 개당 뭐 100원짜리부터 해가지고 아. 1000원짜리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거 한 10개 정도만 사시면 네네.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거 다 된다는 거죠. 음.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이라든지 이런 영상을 보여주셨을 때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는 자막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내 영상에 조금 힘이 없다, 힘이 빠지는 것 같다. 그럴 때 이런 자막 하나 탁 사셔가지고 탁 끼워 넣으시면 그게 이제 실제감을 또 부각시키는 나의 방법이 아닐까. 자막 이런 거 이런 중요한 생각이 게 좀 아니라고 들긴 하셨는데 예. 그런데 이런 거 안 하다 중요하다 보면, 했는데. 하다 보면 영상을 만들다 보면 그쵸, 왠지 그쵸. 모르게 조금 뻘쭘할 때가 있죠, 있잖아요. 그쵸, 있죠, 있죠. 있죠. 그때 이런 거 하나 딱 넣어주면 애들이 그쵸. 눈이 반짝해지는. 예. 네, 좋습니다. 그 자막 글귀 안에 이제 실제감을 좀 넣으시면 아, 되겠죠. 좋네요, 좋네요. 예. 정확하게 검색창에다 밴믹스라고 치면 되는 겁니까? 예, 밴믹스를 쳐도 되고요. 아니면 벤션이라고 쳐도 되고요. 네.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뭐 나는 이렇게 좀 좋은 아이디어를 줬는데 뭐 네. 이상한 쌤은 또 이상한 거 얘기해 주는 건 아니겠죠? 예.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짜고 친 건 아닌데 굉장히 유명한 네. 것들만 다 소개하는 것 같아요. 알사탕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밴믹스도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저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네. 그걸 이거 다 모르는 사람이 아시죠? 없잖아. 이거 다 아시죠? 이거 다 아시죠? 그런데 그냥 레미제라블이 아니라 레미제라블 뮤지컬 콘서트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레미제라블 그 영화를 뮤지컬화한 게 있어요. 뭐 프랑스에서도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특별히 그 영국의 콘서트 형태의 그 뮤지컬을 촬영을 해서 영화화한 거죠. 얼마 전에 그 캐츠라는 뮤지컬이 영화로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아니. 보진 못했어요. 아니 요즘에 영화관에 갈 수조차가 없잖아. 그렇게 되게 전에 나왔거든. 그렇게 되게 전에 나왔어요. 그런 거야? 네. 캐츠라는 뮤지컬이 영화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 콘서트가 영화로 나온 거예요. 사실 이 그 레미제라블 뮤지컬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그 기다리는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그 아시다시피 그 음악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거를 이제 이거를 실은 3월에 이제 개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밀려져 가지고 언제 개봉하냐면 5월 14일 날 개봉합니다. 예, 저는 5월 14일 날 영화관에 갈 겁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영국에 가가지고만 볼 수 있는 그 뮤지컬을 지금 제가 제주도에서 영화관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두 분, 이거 봐. 이거 두 분, 이거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두 분, 이거 얘기하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 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저 뮤지컬 콘서트 좋아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게, 이 두 양반은 1도 감흥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재미가 없네. 자,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작품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도 하지만 뮤지컬에서 소개된 음악들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잘 믹싱되고 마스터링 되어 가지고 영화관에서 눈과 귀를 정말 즐겁게 할 이런 영화인데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자체가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혁명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실패한 사람들. 이 굉장히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고 또 실패했지만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나중에 진짜 혁명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이 영화가 음악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또 울리는. 이거 개봉할 때쯤이면은 코로나가 그냥 싹 사라지지 않을까. 요런 기대까지 함께 해보게 그랬으면 되는. 좋지. 그런 뮤지컬 콘서트 레미제라블을 소개합니다. 아직 개봉이 안 된 걸 또 제가 소개해보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5월달에 개봉하나 못 잡긴데. 5월 14일에 개봉할 겁니다. 요거는. 네, 약속대로 하는 거 맞아? 그럼요. 그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못 갈 낀데.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걷어지리라고 원데이 뭐 걷어지리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꼭 바랍니다. 예. 예. 아, 그런데 말이죠. 지금 다음 주에 저희 방송 역대급 게스트 나올 예정입니다. 역대급? 네. 조금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조금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 뭐 네네. 교육부 장관 나오는 건 아니잖아. 교육부 장관은 아니죠. 교육부 장관 아니시고 네. 교육부 장관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21대 국회의 유일한 평교사 당선인 강민정 당선인 모시고 예, 오. 저희가 함께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야. 예, 이거 어떻게 섭외했어요? 거의 또 우리 쌤 섭외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섭외력이 있어서 네, 섭외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굉장히 불안한 게 근데 이분이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겠죠. 예. 혹시나 저희 녹음하는 날 그 뭐 열린민주당에서 무슨 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녹음 펑크 날 거거든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지금. 굉장히 예. 지금 이렇게 말해놓고도 굉장히 두렵거든요. 아 제발 그런 일이 없이 예, 녹음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아니 우리가 출연시켜 준다는 그 의미에서 다른 거 다 적고 안 올까? 난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아, 1순위 그렇죠. 아닐까? 우리 네. 방송이 어떤 방송인데. 그럼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과 또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선생님들과 같이 좀 프로그램 만들어 가려고 제가 질문 예. 링크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셔서 그 질문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구글 설문지로 해가지고 강민정 당선인께 좀 요것 좀 질문해 달라. 저희가 좀 리스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눌러주시고 또 이런 질문 해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또 적어주시고 또 강민정 당선인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질문들로 저희가 알찬 방송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이제 설문에 우리 선생님들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네네. 또 국회 우리가 바랄 부분들 많잖아요. 이번 네. 기회에 뭐 좀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우리 교사들이 뭘 바라는지 좀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죠.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예, 저도 이렇게 섭외하셨는데 정말 좀 의미 있는 질문을 통해서 그분한테 좀 우리의 생각도 전달되고 그분의 생각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대로 만들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초선 국회의원이 뭐 비례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이 가서 뭘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교사 출신입니다. 예, 같은 동지라고 생각하고 함께 방송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순서가 뭐죠, 나프쌤? 야 원래는 저희들 성찰일기 하면 이상한 쌤이 그렇죠. 전매 특허였는데 이상한 쌤이 요즘에 뭐 자기 그 콘티 짜고 하고 바쁘다면서 네. 이거 또 튕구네. 그랬더니 낼름 누가 또 받아치더라고. 네네네. 좋은 네. 쌤이 야 나의 좋은 성품과 네. 성찰이기는 너무 연결이 된다면서 그쵸. 자기가 또 낼름 가져가더라고. 네네. 그렇죠. 예, 제가 그 낼름 받았는데 사실 뭐 그 청취자들 중에서 일부 극소수가 저한테 맨날 이상한 일기만 읽으니까 힘들다. 좋은 내용도 좀 담아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제가 낼름 받아서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 일부 좋은 선생님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성찰 일기로 네. 예,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녹음을 하고 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네. 솔직히 저는 저희 청취율을 저하시키지 않을까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운데 나는 한 비교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좋은 네네네. 쌤의 성찰일기와 과거의 이상한 쌤의 성찰일기 나중에 아하. 데이터로 제가 한번 발표하도록 여기 하겠습니다. 공약 한번 하십시오. 걸까요? 네. 공약? 네. 네. 그럼 그것도 좋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뭐 도전 받아들일 의향이 있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또 우리 조은쌤 준비하셨는지 우리 조은쌤의 수업 성찰 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쌤의 수업 성찰 일기. (3월 2일) 첫날 교실은 텅 비었다.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멈춰 세웠다.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카페, 공장, 응급실, 심지어 사스 메르스 때도 멈춰서지 않았던 학교도 멈췄다.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 수가 몇백 명씩 늘어나 있었다. 정부와 의료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사망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심 끝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3월 23일로 3주 개학을 연기했다. 학교는 혼란에 빠졌다. 미리 짜놓았던 학사 일정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해졌다. 경력이 많은 선배 교사도 학교 관리자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로서도 수업 성찰 일기를 써야 하는데 굉장히 당혹스럽다. 학교에 아이들이 없고 수업도 없는데 수업 성찰 일기를 쓰자니 막막하다. 개학해서 아이들로 북적이고 시끄러워야 할 교실이 조용하다. 운동장도 조용하다. 일신연스럽기까지 하다. 교사와 아이들이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고 서로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전을 벌이는 그런 일상적인 개학 첫날의 풍경을 올해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오늘은 아이들이 없는 교실을 혼자 지킨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앉은 교실 이곳저곳을 쓸고 닦았다. 책상 줄을 맞추고 아이들 이름이 적혀있는 환영 문구를 크게 뽑아 교실 뒤 게시판에 붙였다. 교실을 정리하는 내내 뭔가 허전했다. 교사라는 존재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왜 허전한 마음이 밀려오는 것일까? 교사란 어떤 존재일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졌다. 2년 동안 학교를 떠나 있다가 설레는 마음으로 복직을 준비했는데 교실에 아이들이 없다는 이런 상황이 마음을 어렵게 한다. 2008년에 2학년을 맡았다. 지호라는 아이를 만났다. ADHD가 있는 아이였다. 당시 교직 경력 4년차 밖에 되지 않은 초임교사였기에 이런 아이를 지도하는 것은 버거웠다. ADHD가 뭔지도 몰랐던 나로서는 매 순간이 고통이었다. 지호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다. 이유 없이 연필심으로 친구를 찌르거나 책상을 던졌다.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살기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을 제압하는 나에게 죽어버릴 거야! 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그 순간은 아이가 아닌 것 같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지호를 지도하느라 나머지 30여 명의 아이들이 방치되었다. 교사로서 무기력했다. 동료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혀를 내두르고 물러섰다. 오히려 우리 반 아이들이 교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다. 그저 지호가 오늘도 무사히 넘어가 주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 버텼던 것 같다. 지호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강력적인 존재였다. 1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지금 다시 그 아이를 만난다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 다음 해에 그 아이를 맡았던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셨다. 그러다가 아이의 부모가 결국 시골에 가서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면서 전학을 가게 돼 지호에 대한 소식은 더는 들을 수 없었다. 2014년 4학년을 맡았다. 2008년에 만났던 지호와 비슷한 동건이라는 아이였다. 동건이는 정식으로 ADHD 판정을 받지는 않았다.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동건이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분노를 폭발시켰다. 자신의 분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아이들을 때렸다. 책상을 밀치고 소리를 질렀다. 분을 내는 순간에 동건이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손을 잡고 한참을 실랑이를 벌여야만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흥분을 가라앉힌 후에 아이에게 물어보면 온갖 억울함과 친구에 대한 비난을 쏟아놓았다. 제발 그만 좀 하자. 선생님이 너의 그런 행동 때문에 너무 힘들단 말이야. 라고 수십 번 이야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당시에 아이는 엄마가 직장 문제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빠는 엄하셔서 자주 집에서 혼난다고 했다. 그래서 여러 번 부모님을 불러서 함께 아이를 돕기 위해 상담을 했었다. 상담도 크게 소용이 없었다.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서 잠깐 커피를 타고 있으면 어김없이 아이들이 달려와서 선생님, 동건이가 또 친구를 때렸어요 라고 알려왔다. 그러면 커피 타다 말고 교실로 달려가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수업 시간에도 갑자기 뒤에 있는 친구가 자신을 이유 없이 욕했다면서 싸우기도 했다. 이런 동건이는 나에게 6년 전에 만났던 지호와 마찬가지로 불강력적인 존재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전이 있다. 2년 후 6학년이 된 동건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다른 어떤 학생보다 의젓한 학생이 되어 있었다. 담임 선생님은 동건이가 수업 시간에 얼마나 차분하고 열심인지 모른다면서 칭찬하셨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두 아이를 경험하면서 교사로서 많이 무너졌다. 교사를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교사란 어떤 존재일까? 이 질문과 마주할 때면 한없이 초라해졌다. 한동안 이 고민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했었던 것 같다.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아이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1년 혹은 그 이상 함께 그 길을 걸어가주는 게 교사라고 생각한다. 아이가 친구 관계로 아파할 때면 함께 아파하고 공부가 어려워서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말없이 힘이 되어주는 게 교사의 존재 이유 아닐까? 내가 무너졌던 곳에서 존재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 3월 2일, 개학 첫날이어야 하는 오늘 학교는 조용하다. 두 아이와 만났던 때의 경험과는 약간 다르지만 다시 이 질문이 떠오른다. 교사란 어떤 존재일까? 감염병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고 대다수 국민이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 시점에 교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학교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개학 연기에 따른 가정학습 운영 계획을 세웠다. 어떤 학교는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고 아이들을 만나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교사는 어떤 존재로서 살아야 할까? 아마도 코로나19가 앞으로의 학교 풍경을 많이 바꿔놓을 것 같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교실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같은 시간에 등교해서 공부해야 한다는 기존의 시간 개념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 같다. 얼마 전 이찬승 대표가 2030년 학교 교육에 관해서 쓴 글에 이렇게 말했다. 교사는 이제 교단의 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학생의 곁으로 가 함께 배우는 관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 텅 빈 교실에 앉아서 언제 올지 모르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나에게 울림있게 다가온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두 아이와 만났던 경험,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에도 피난길에서 천막학교로 이어지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던 학교가 코로나19라는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때문에 멈춰버린 이 상황 앞에서 잠시 교사 존재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된다. 올 한 해 나에게 또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길까?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혼자 한없이 초라해져서 교사를 그만둬야 하는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찬승 대표의 말처럼 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늘 학생 곁에서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로 존재 이유를 설정하고 교단에 버티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불강력적인 상황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3월 2일 오늘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서 시끄럽게 떠드는 평범한 일상이 그립다. 네,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은 온라인 계약을 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콘텐츠를 통해서 혹은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해서 만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과 3월 2일, 한 달 반 전에는 이런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계약하는 것들이. 하지만 여기저기서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을 배워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쌍방향 수업을 해서 이제는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되돌아보면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사들이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교사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만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앞에서 다들 아이디어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교사인 저 자신도 참 감동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수많은 감염된 많은 환자들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 온라인 수업,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것 같은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선생님 한 선생님 모습이 마치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의료진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곧 계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 교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만나기 위해서 만드는 콘텐츠와 수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대단하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감사합니다.